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에 관해서는 동정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후에 기사들을 접했어요. 이거는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다 각각의 어떤 형평성에 좀 맞게 봐야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미움을 받아야 될 이유만 있는 것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에 제가 어제 지켜보았던 것이 있어서 사실은 어제 방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것이 의심쩍다 생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한 템포를 늦추거든요. 제 방송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엄청난 욕을 하고 막 달려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댓글로든 무엇이로든 그러십시오.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안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유리하게 이야기하거나 이명박 대통령에 관련되어서 업적이라든가 치적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거품을 물고 달려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저는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냉정하게 어떠한 상황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은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얼마든지 댓글로 욕을 하시던 혹시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뭐라 하시던 상관은 안 할 텐데 아마도 욕을 하게 되면 바로 잘리기는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그냥 저희 스패너 분들이 매니저님들께서 그냥 바로 날려버리실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죄의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이 감추어져야 되고 훌륭하신 분이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못만을 부각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죠? 전 이러한 태도, 이러한 식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탄핵 과정에 있어서의 이명박 대통령이 언행이라든가 또는 행위 같은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전체적인 보수와 우파의 어떤 그러한 우리 테두리 내에서 보수가 살아야 된다라든가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달라져야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전혀 인정을 안 하시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지적을 하자면, 우리가 신처럼 모시고 계신, 정말 뭐 대단한 신처럼 모시고 계시고 저 또한 존경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도 분명히 과오가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에 가입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보수가, 우파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보수라고 하고 우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이 나라의 역사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남로당에 가입했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요. 오히려 남로당에 가입했다가 그것을 박차고 나오고 또 군에 몸을 담고 있다가 군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러한 하나하나의 사건에 있어서 그분이 고심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고심 끝에 어떠한 결심을 결행한 것을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냉정하게 봅시다. 냉정하게 보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보수에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떠한 바램에 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안 당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 의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봅시다.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문재인과 문재인을 지금 그 보필하고 있는 참모진 얘네들이 집권 초기에 온 힘을 모아서 다 했어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했으면 한 뭐 집권하고 나서 한 뭐 3,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 정도 때 뭐 그때서부터 뭐 공격을 했어도 쉽지 않았다고 보지만 뭐 그때쯤에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상황이 문재인과 문재인 주변에 그 포진하고 있는 전대협 주사파 정권 애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죠? 제가 비유를 하자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6.25 상황에 있어서 지금 낙동강 전선에 몰려 있어요. 문재인과 문재인 패거리 애들은 그 평창 올림픽에 올인을 하는 바람에, 즉 6.25 때 상황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낙동강 전선에서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낙동강 전선은 어떠한 그 전투였나요? 사실상 연합군, 그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도우러 온 유엔에서 그 참전한, 유엔을 통해서 참전한 연합군에게는 실상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지만, 실상은 전쟁을 하기에는 굉장히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좋은 조건이었어요. 왜? 우선은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전투를 치르기가 좋았어요. 즉 우리가 그 물자를 받는 공간에서, 즉 보급로죠. 부산항에서 전투 지역까지의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에는 든든한 배후 후방 기지 역할을 했던
병참기지 역할을 했던 일본이 있었죠. 일본으로부터 물자를 보급받고 또 신속하게 그 받은 물자와 그 병력을 전방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그 오히려 그 좁음, 협소함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집중력 있게 제대로 필요한 공간에 필요할 때마다 병력을 분산시키기보다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지휘관에 의해서 그 병력을 어디가 급하다 그러면은 잽싸게 부대를 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디가 급하다 그러면 이쪽 병력을 빼서 그쪽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방어하기에는 유리한 지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군은 어땠나요? 북한 전역의 그 북한의 그 영토는 물론이거니와 점령을 한 남한까지 이렇게 퍼져 있던 전선이라는 게 엄청나게 넓게 퍼져 있었던 거죠. 즉 대한민국 국군과 대치를 하고 있는 북한 괴뢰군들은 방어선이 굉장히 넓은 상황이었던 거고요. 바다와 바다, 그리고 또 그 점령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통치를 위한 병력들의 어떤 분산, 그리고 또 북한의 어떤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그 북한에서부터 낙동강 전선까지의 보급로가 엄청 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차로 보급품을 운송을 하려고 하면 연합군의 공군에 의해서 다 포격을 당해서 보급이 좌절되고 낮에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었죠. 연합군이 완전히 제공권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이는 족족 그냥 무스탕기라든가 콜세어기라든가 심지어는 B-52 그 폭격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하고 이래 버리니까 사실상 북한군은 그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지막 결전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결전. 죽을 맛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그러한 상황은 아랑곳 없이 김일성이가 끝까지 완전히 빨리 대구를 함락하라, 이러한 명령을 오판된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거고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겁니다. 지금 문재인은요 완전히 낙동강 전선에 있어서 북한군 상황하고 똑같아요. 전선을 너무 방대하게 벌려놨습니다. 전선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제일 나쁜 게 그거잖아요. 전쟁을 벌이는 그 지역이 두 군데로 나뉘어지는 것. 히틀러가 망한 것도 아프리카 전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소련 전선. 양쪽에 있어서의 어떤 영국과의 전쟁. 엄청나게 전선이 이렇게 분열이 돼 있었어요. 전쟁에 이기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지금 21세기의 미국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지금 미국은 많이 다르죠. 미국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독일은 핵폭탄도 없었고 핵도 없었고 그냥 재래식 전쟁이었었는데 전선을 그렇게 이원화 시켜버리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소련이란 영토는 워낙에 방대하고, 아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전선도 마찬가지고, 영국은 또 얼마나 모기 같습니까? 정말 눌러도 없어지지 않는 모기약을 뿌려도 또 생겨나는 모기처럼 영국은 또 괴롭혔죠. 바로 옆에서. 그러다가 그렇게 전선을 확장하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져서 망한 거거든요. 독일이. 그런데 지금 딱 문재인이 그 꼴이에요.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 싸움판에 끌어들인 거예요.
저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죄가 있냐 없냐 유무를 이야기할 그 정도의 어떤 그 상황 판단은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고요. 물론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정말 털어서 안 나오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뭐 내 거 챙기고 싶은 생각이 기본적인 것이 그러한 욕구가 있는 거니까, 예? 살짝 감추어 놓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거를 따지고 싶진 않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문재인이 구속을 시킬 수 있을까? 문재인의 지금 현재의 실력과 힘으로 구속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왜 없는가 하면요. 지금 문재인이 올인하고 있는 싸움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문재인은 지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을 깊숙이 우리나라에 끌어들이고 지금 또한 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내서 또 거기에서 또 미국과의 어떤 그 치열한 뭐 미국과의 싸움은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죠. 뭐 평양 애들하고의 어떤 협작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고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부분을 지금 끌어들여서 이 싸움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미북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사활을 걸고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지금 수세로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며칠에 걸쳐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문제는요, 완전히 문재인 정권이 강철 덫에 걸려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끌어들이는 겁니까?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세력, 전임 대통령이지만 현 사회에 있어서 건재한 정치적인 세력을 지니고 있는 집단은요, 친이계밖에 없어요. 현재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권력 집단, 전임 대통령이지만 그 전임 대통령에게 어떤 그 속해 있는 그들과 같이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러한 정치 집단 세력은 친이계밖에는 없습니다. 친박계는 지금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미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고요. 자기들끼리 뭐 그 무슨 짓을 하던 간에 그것은 앞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 상태에 이미 놓여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친이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표면적으로 홍준표 대통령이란다. 홍준표 대통령이라네요. 홍준표 대통령이라네. 입에서 이게 홍준표 대통령이라고 이게 말이 그냥 나와버리네. 홍준표 대통령. 예, 실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홍준표 대표하고 지금 누가 가장 긴밀하게 연계하고 손을 잡고 있습니까? 친이계를 지금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기묘하게 정치적인 파트너로 이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나요? 예. 친이계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건강하다. 활발하게 정치적인 그 힘을 과시하고 쓰고 있는 그러한 그 정치 세력이고 집단인 게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야, 진행자, 어이, 지금 친이계가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이명박이 딱 그 검찰에 불려가니까 친이계가 딱 입 다물고 있잖아. 어? 이건 뭘로 설명할 거야? 그게 친이계가 센 거야? 친이계가 건강한 거야?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의 답은 yes, 건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조용한 건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상황을 지켜보는 거고, 예, 거기서 떠들어봤자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이미 대통령은 검찰에 불려갔는데 거기다 대고 떠들어봤자 무슨 소리가 돌려오겠어요? 일단은 그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니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과정이 진행이 됐을 때 그때 데모가 심했습니까?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다음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쏠려 나왔습니까? 아니 간단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기 전에 과정이 진행이 될 때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탄핵 당하고 자택에 들어가서 집거하거나 또는 완전히 뭐 구치소에 이렇게 수감이 되거나 그때 데모를 했습니까? 나중에죠. 탄핵 당한 다음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검찰에서 그 조사를 받고 구속을 당했다라면 그 이후에 오히려 친이계라든가 그 보수 쪽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죠. 이미 결과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두고 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 펼쳐졌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조사받다 나왔잖아요. 검찰을 조사를 마치고 나왔잖아요. 물론 검찰 조사가 더 이어질 수 있죠. 예,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법계에 아무리 이상한 애가 하나 들어가서 대법원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계에 지금 현재 말입니다. 보수 쪽 재판관들 많아요. 못 몰아냈습니다. 아직. 예? 그 사람들의 영향력도 살아있고요. 밖에는 정치 세력이 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속으로 이어지거나 했을 경우에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들쑤셔내서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점이라든가 뭐 저는 그것까지 아직까지 하나하나 제가 뜯어보진 않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이것이 범죄 사실이 뭐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저는 그걸 분석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까지 제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구속 유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큰 폭발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똑같은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진행이 될 때는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탄핵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을 때 탄핵 결정됐을 때부터 쏟아져서 나오기 시작해갖고 탄핵이 확정돼서 구속까지 되면서 그때야 본격적으로 길거리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측이 정말로 분노에 차서 움직이는 시기는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를 시작했을 때, 즉 구속이 되거나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요.
이명박 대통령 측과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이 분은요, 너무나도 다르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진짜 완전히, 진짜로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서 완전히 이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한다라면 말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빚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건대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면 그때부턴 진짜로 이판사판이다 나갈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모든 명예와 모든 어떤 그 부차적인 그 전임 대통령으로서 수반되는 모든 게 사라지는데, 아니 꺼리낄 게 뭐 있어요? 예? 내가 꺼리낄 게 뭐 있어? 감옥에서라도 내가 꺼리낄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친이계에서도 최소한 한두 사람이라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역사 속의 쓰레기입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뭐가 역사 속의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세상에 쓰레기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 사람의 겉모습, 대한민국의 겉모습이라는 게, 예? 어떤 한 정치인의 겉모습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외형, 잘 입은 옷이 겉모습이라면 누구나 그 안에 소장이 있고요. 누구나 그 안에 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장 안에는 똥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당신 속 안에는 똥덩어리 없을 것 같아? 당신 속 안에는 똥덩어리가 없을 것 같냐고. 당신 속 안에도 균들이 득식을 거리고 그 안에서 가스가 부글부글 거리고 그 안에서 똥덩어리들이 섞이고 있어. 그리고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안녕히 가세요. 아유 참. 들을 가치가 없어. 들을 가치가.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면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살았을 때는 참 좋았어. 이명박 정권 때 그렇게 나쁜 거 사실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짓거나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것을 면제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정권하고 정말 코너에 몰렸다라면 저는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가 여러 장 있다라고 보고요. 아직까지 그 카드는 그런데 쓰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떤 그 모종에 서로 보이지 않는, 어찌됐든 뭐 말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정치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 정치적인 딜이 전혀 없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이 상황이 정치적인 어떤 딜이 전혀 없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기존에 제가 생각할 때 이명박 정권이 그 전임 정권 노무현 때의 어떤 역사적인 그 추악함이라든가 그 비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안 깔 이유가 전 없다라고 보거든요. 진짜 안 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참는 것은 어떤 보수적인 특징 때문인 거죠. 보수 정권의 어떤 특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깔 타이밍을 놓쳤어.
깔 타이밍을 놓쳤는데 정말 인신이 구속이 되고 정말 모든 명예가 날아갔을 경우엔, 아니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예? 더 기대할 게 없는데 일단 구속이 되거나 일단 정말 망가지기 시작하면 재산인들 남아날 것 같아요? 재산인들 남아날 거 아니냐고. 결국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에는, 예? 그 몇십 년 전 일을 갖다가 끝까지 끌고 와서 전 박근혜 대통령 그거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다 털어냈잖아요. 다 털어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해서도 결국엔 그거 안 털 거라고 봅니까? 그것까지 털리는 거야. 진짜 구속되면은요, 이판사판인 거예요. 이판사판인 거라고. 간단한 거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UAE 이권도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불이라고 봐요.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사태도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그 노무현 정권 때 비무장지대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뭐예요? 무슨 그 530 GP 사건 있죠? 530 GP. 여러분, 530 GP 사건 같은 거, 예? 이거 하나 꺼내면, 이거 이명박 정권이 알고 있는 사실만 터뜨려도 이 정권 뒤집어집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530 GP 것만 터뜨려도 끝나요. 그냥. 예? 대한민국에 핵폭탄 터지는 거예요. 핵폭탄 터진다고. 그게 가만히 끝날 사안인 것 같습니까? 530. 예? 거기에 NLL도 남아있죠? NLL. 그것만 이명박 대통령이 살짝 건드려서 터뜨려줘도 대한민국의 보수는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거 있죠? 네, 당신이나 사라져 주세요. 당신이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한테 받은 돈은 뭡니까? 아니, 전임 그 대통령의 자제라고 해서, 예? 전임 대통령의 자제라고 해서 그냥 돈, 그냥 그렇게 나라 돈 그냥 줘도 되는 겁니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보자고. 그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면도 있고요, 또 비판하는 면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도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적어도 법리적으로 무죄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은 걸려들지 않을 게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저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 이 정권에 아주 크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한 건이 하나라도 터졌다가는 지금 이 정권은 버티지 못합니다. 왜? 낙동강 전선에 올인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전선이 뚫리고 있단 말입니다. 서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지만 전세는 이미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세 보이지만요, 원래 허세가 세면은 세 보이자. 시장 바닥에서 센 인간이 누가 센 겁니까? 시장 바닥에서 누가 세요? 처음에는
시장 바닥에서 목소리 센 사람이 세잖아요. 그게 시장 바닥을 일단은 싸움이 나면 시장 바닥에서 목소리 센 사람이 이기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도 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도가 있다고. 거기에서 진짜 잔인하고 도 넘게 당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 잔인한 린치를 가한다라면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보고만 있진 않는다니까. 그러한 상황까지 지금 사실상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안이. 그리고 너무나도 위험한 건들을 문재인들은 지금 문재인 패거리들은 많이 저질렀단 말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에 의해서 트럼프의 덫에 걸린 지금 4월 정상회담과 5월 정상회담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것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치밀한 대책과 치밀한 어떤 시나리오를 짜도 모자르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정권이 그것 하나만도 사실 버겁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지금 옆에서 큰 건들이 터져 버린다라면 거기다 지금 미투 터졌죠? 미투가 터져 있죠? 바둑으로 치면은 어떤 횡마를 튼튼하게 정석대로 가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벌려놓은 상태거든요. 조금 있으면 여기저기 아다리 먹을 거예요. 반대편 기사로부터 여기저기 아다리를 먹고 자칫 잘못하면 대마가 날아가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친이계가 뭐라도 하나 터뜨려 버리면 그냥 낙동강 전선은 그냥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어지면 전세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는 그대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또 큰 문제가 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에서만 이렇게 문물한 개구리처럼 문재인이처럼 문물한 개구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 건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에? 이거 건드리면 문재인 정권 아마 제대로 헛발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결국은 생각해낸 것이 제목에 있다시피 지금 현재 이 방송의 제목에 있다시피요. 명예형. 조선시대의 팽형이 여러분 어떠한 형벌이죠? 예, 오늘 밤에도 방송이 있을 거예요. 조선시대의 팽형이 어떠한 형벌입니까, 여러분? 원래는 팽형이라는 게 중국에서 고대 중국에서 행해졌던 벌인데 아주 대형 거대한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거기다 사람을 넣어서 삶아서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었죠. 아마도 뭐 형벌로 치자면 사용하는 형벌로 치면 정말 최고로 끔찍한 형벌인데 중국에서는 원래 이게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팽형이 실제로 시행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조선시대에서도 이런 팽형이라는 게 존재를 했었는데 형식상의 팽형이었던 거죠. 가마솥 같은 것을 실제로 갖다 놓고 정말 사회적인 통념에 있어서 용서받기 힘든 뭐 그러한 행위를 했다거나 그러한 사람들에 한해서 팽형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정말 죽일 수는 없고 정말 사형을 시킬 수는 없는데 그에 버금간다 이러한 의미로서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쌍놈들에게, 조선시대 상놈들에게 했던 것도 아니고요. 상놈들은 뭐 얄짤없죠. 그냥 사형이겠죠. 그냥 뭐 강변에다 갖다 놓고 망나니 불러다가 그냥 댕겅댕겅 목을 쳤죠. 상놈들이야. 그런데 이것이 양반 계급 중에서도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행해졌던 그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솥을 걸고 물은 부어 놓되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것. 이 사람은 팽형을 받았다. 그대로 치면 이렇게 끔찍한 정말 최고의 형벌을 받았다 라는 것을 형식상으로 보여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이 팽형이라는 것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포도청 앞에 커다란 가마솥을 설치해서 형을 준비하는 겁니다. 뭐 포도청이든 뭐 지방 관하든 그 가마솥에다 불을 넣어놓고 거기에 그 앞에 아니죠, 가마솥 안에다 물을 부어놓고 그 앞에 죄인을 앉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주변에 불러놓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이러한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팽형을 시행하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죄인을 넣는 겁니다. 넣고 잠깐 불을 붙이는 척 했다가, 그러니까 잠깐 불을 붙이는 척 했다가 죄인을 다시 꺼냅니다. 꺼내면 사람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죽은 게 아닌데 어떤 그 엄청난 그 형벌을 당했다라는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요식행위가 되는 거죠. 물론 조선시대에는 이 사람이 팽형을 당한 이후에는 두 눈을 뜨고 멀쩡히 살아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사망자 취급을 했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그 팽형을 당한 다음에는 팽형 직후에, 그러니까 가마솥에서 사람을 꺼낸 다음에는 주변에서 곡을 하고 울어야 했대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회에서 산송장 신세를 뭐 취급을 당했다라나 뭐 그리고 장사도 치러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됐대요. 살아있으나 명예적으로 죽은 그런 거죠. 완전히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제사까지 받아야 되는 거야. 살아있지만. 에? 살아있지만.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죄 같은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뭐 여러가지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뭐 이 죄는 언제 지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구속 시점은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때린다, 이것은 뭐 죄가 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조사를 해보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혐의 처리한다, 또 어떤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보니 이것은 구속기간은 이미 지난 것 같다,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죄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유예를 때리겠다,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간에 있었던 그 여러가지 의혹을 가졌거나 죄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을 죄는 때리되 인정은 하되 집행유예를 때리거나 그런다라면, 그런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결국에는 조선시대의 팽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팽형. 다만 차이가 있을 수야 있겠죠. 실제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는 지내지 않고 심효살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겠죠. 왜 조상이 돌아가시면 옛날에 양반 집안들은 3년간 그 묘 옆에 그 초막을 짓고 거기서 심효살이를 했죠. 그런 건데 현대사회에선 그렇진 않고,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이 친이계 같은 경우에는 예전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을 다물겠죠. 정말 그렇게 끝까지 다물지는 모르겠죠.
저는 문재인 정권이 힘이 빠져가면은 역습을 오히려 역공을 가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처음에 일단은 요것이 지금 현재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게 마무리됐고 짓고 난 다음에 제가 예측했던 부분으로 이것이 흘러간다라면 조용히 지내겠죠. 조용히. 일단은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제 생각이 여러분 100% 맞으리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어떤 좌파 그 전임 정권 그 대통령이나 이런 것을 했던 사람에 비해서 욕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핵 때 했던 거 외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탄핵 때 잘못한 거, 탄핵 때 자신이 실수한 거 외에는 그 외에 정권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통치했었던 그 기간 동안 했던 거는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못한 게 없었다라고 봅니다. 뭐 이거 가지고 저를 욕하든 말든 그것은 저의 생각이고요. 저의 변할 수 없는 생각이고요.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합시다. 제발 이성적으로 판단합시다. 아니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신입니까? 하늘의 신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짜 나의 신앙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인간이에요. 인간. 평가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 차릴 사람들은 정신 좀 차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그 오후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녁 10시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받은 물자와 그 병력을 전방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오히려 그 좁은 협소함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집중력 있게 제대로 필요한 공간에 필요할 때마다 병력을 분산시키기보다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지휘관에 의해서 그 병력을 어디가 급하다 그러면은 잽싸게 부대를 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디가 급하다 그러면 이쪽 병력을 빼서 그쪽으로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방어하기에는 유리한 지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군은 어땠나요? 북한 전역의 북한의 그 영토는 물론이거니와 점령을 한 남한까지 이렇게 퍼져 있던 전선이라는 게 엄청나게 넓게 퍼져 있었던 거죠. 즉 대한민국 국군과 대치를 하고 있는 북한 괴뢰군들은 방어선이 굉장히 넓은 상황이었던 거고요. 바다와 바다, 그리고 또 그 점령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통치를 위한 병력들의 어떤 분산, 그리고 또 북한의 어떤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부터 낙동강 전선까지의 보급로가 엄청 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차로 보급품을 운송을 하려고 하면 연합군의 공군에 의해서 다 포격을 당해서 보급이 좌절되고 낮에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었죠. 연합군이 완전히 제공권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이는 족족 그냥 무스탕기라든가 콜세어기라든가 심지어는 BO-12 폭격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하고 이래버리니까 사실상 북한군은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지막 결전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결전. 죽을 맛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그러한 상황은 아랑곳 없이 김일성이가 끝까지 완전히 빨리 대구를 함락하라, 이러한 명령을 오판된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거고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겁니다. 지금 문재인은요 완전히 낙동강 전선에 있어서 북한군 상황하고 똑같아요. 전선을 너무 방대하게 벌려놨습니다. 전선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제일 나쁜 게 그거잖아요. 전쟁을 벌이는 그 지역이 두 군데로 나뉘어지는 것. 히틀러가 망한 것도 아프리카 전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소련 전선. 양쪽에 있어서의 어떤 영국과의 전쟁. 엄청나게 전선이 이렇게 분열이 돼 있었어요. 전쟁에 이기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지금 21세기의 미국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지금 미국은 많이 다르죠. 미국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독일은 핵폭탄도 없었고 핵도 없었고 그냥 재래식 전쟁이었었는데, 전선을 그렇게 이원화 시켜버리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요. 오히려 남노당에 가입했다가 그것을 박차고 나오고 또 군에 몸을 담고 있다가 군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러한 하나하나의 사건에 있어서 그분이 고심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고심 끝에 어떠한 결심을 결행한 것을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냉정하게 봅시다. 냉정하게 보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보수에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떠한 바램에 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안 당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 의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봅시다.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문재인 이 친구 문재인과 문재인을 지금 그 보필하고 있는 참모진 얘네들이 집권 초기에 온 힘을 모아서 다 했어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했으면 한 뭐 집권하고 나서 한 뭐 3,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 정도 때 뭐 그때서부터 뭐 공격을 했어도 쉽지 않았다고 보지만 뭐 그때쯤에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상황이 문재인과 문재인 주변에 그 포진하고 있는 전대협 주사파 정권 애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이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죠? 제가 비유를 하자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6.25 상황에 있어서 지금 낙동강 전선에 몰려 있어요. 문재인과 문재인 패거리 애들은 그 평창 올림픽에 올인을 하는 바람에 즉 6.25 때 상황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낙동강 전선에서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낙동강 전선은 어떠한 그 전투였나요? 사실상 연합군 그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도우러 온 유엔에서 그 참전한 유엔을 통해서 참전한 연합군에게는 실상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지만 실상은 전쟁을 하기에는 굉장히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좋은 조건이었어요. 왜? 우선은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전투를 치르기가 좋았어요. 즉 우리가 그 물자를 받는 공간에서 즉 보급로죠. 부산항에서 전투 지역까지의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뒤에는 든든한 배후 후방 기지 역할을 했던 병참 기지 역할을 했던 일본이 있었죠. 일본으로부터 물자를 보급받고 또 신속하게 그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소련이란 영토는 워낙에 방대하고 아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전선도 마찬가지고 영국은 또 얼마나 모기 같습니까? 정말 눌러도 없어지지 않는 모기약을 뿌려도 또 생겨나는 모기처럼 영국은 또 괴롭혔죠. 바로 옆에서. 그러다가 그렇게 전선을 확장하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져서 망한 거거든요. 독일이. 그런데 지금 딱 문재인이 그 꼴이에요.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없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 싸움판에 끌어들인 거예요. 저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죄가 있냐 없냐 유무를 이야기할 그 정도의 어떤 그 상황 판단은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고요. 물론 잘못이 있을 거라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정말 털어서 안 나오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뭐 내 거 챙기고 싶은 생각이 기본적인 것이 그러한 욕구가 있는 거니까 예? 살짝 감추어 놓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거를 따지고 싶진 않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문재인이 구속을 시킬 수 있을까? 문재인의 지금 현재의 실력과 힘으로 구속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왜 없는가 하면요. 지금
문재인이 올인하고 있는 싸움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문재인은 지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을 깊숙이 우리나라에 끌어들이고 지금 또한 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내서 또 거기에서 또 미국과의 어떤 그 치열한 뭐 미국과의 싸움은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죠. 뭐 평양과의 평양 애들하고의 어떤 협작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고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부분을 지금 끌어들여서 이 싸움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미북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사활을 걸고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지금 수세로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며칠에 걸쳐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문제는요, 완전히 문재인 정권이 덫에 강철 덫에 걸려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끌어들이는 겁니까?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고요. 이명박 대통령의 세력, 즉 전임 대통령이지만 현 사회에 있어서 건재한 정치적인 세력을 지니고 있는 집단은요, 친이계밖에 없어요. 현재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권력 집단, 전임 대통령이지만 그 전임 대통령에게 어떤 그 속해 있는 그들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러한 정치집 이야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것이 의심쩍다 생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한 템포를 늦추거든요. 제 방송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엄청난 욕을 하고 막 달려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댓글로든 무엇이로든 뭐 그러십시오.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안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유리하게 이야기하거나 뭐 이명박 대통령에 관련되어서 뭐 업적이라든가 치적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뭐 거품을 물고 달려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그러세요. 저는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냉정하게 어떠한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은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뭐 얼마든지 뭐 댓글로 욕을 하시던 뭐 혹시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뭐 뭐라 하시던 상관은 안 할 텐데 아마도 욕을 하게 되면 바로 잘리기는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그냥 저희 스패너 분들이 매니저님들께서 그냥 바로 날려버리실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죄의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이 감추어져야 되고 훌륭하신 분이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못만을 부각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죠? 전 이러한 태도, 이러한 식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탄핵 과정에 있어서의 이명박 대통령이 언행이라든가 또는 행위 같은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전체적인 보수와 우파의 어떤 그러한 우리 테두리 내에서 보수가 살아야 된다라든가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달라져야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전혀 인정을 안 하시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지적을 하자면, 우리가 신처럼 모시고 계신, 정말 뭐 대단한 신처럼 모시고 계시고 저 또한 존경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도 분명히 과오가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에 가입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보수가, 우파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보수라고 하고 우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이 나라의 역사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남로당에 가입했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제 아닌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뭐 보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에 관해서는 뭐 동정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수의 기사들을 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다 각각의 어떤 그 형평성에 좀 맞게 봐야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미움을 받아야 될 이유만 있는 것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은 뭐 그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에 제가 어제 지켜보았던 것이 있어서 사실은
어제 방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